양괄호 20번에 우리가 531쪽에 납세 의무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꼭 시험 때까지 초과되는 게 없어요.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오늘 끝장내는 거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의무라는 것은 항상 순환 과정이 3단계가 되죠. 3단계가 뭐냐?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얼마로 금액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소멸 없어지는가, 이게 순환 과정이야. 자, 어떨 때 의무가 있고 금액을 어떻게 얼마로 확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세금의 의무가 소멸 없어지느냐. 우리가 간단히 따져보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취득해야 성립이 되지. 취득도 안 하는데 날씨 서늘하네, 심심한데 취득세나 낼까? 이건 없잖아. 취득함으로써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신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신고서를 내가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신고서 작성할 때 되면 과세표준 칸에 내가 금액을 써야 돼. 얼마짜리 사왔느냐, 그리고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세금을 산출해야죠. 누가 산출합니까? 내가 신고서 작성할 때 내가 금액을 결정하고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 나온 거 은행에 납부하면은 의무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죠. 팔았을 때. 그런 다음 신고서 작성하면 금액은 내가 결정하죠. 확정이라는 건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신고하는 세금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소멸이 되느냐? 납부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3가지 순서가 중요한데, 이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성립과 소멸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확정도 재작년인가 나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나왔구만요. 확정은 간단하니까. 그럼 성립이다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성립 시기.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용어 알아둘게요. 이거예요. 성립 시기라는 말이 있고, 취득 시기라는 말이 있고, 양도 시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시기가 뭐냐? 시기라는 건 날, 때, 이러면 되죠. 그럼 날이 뭐냐? 성립 시기는 언제가 성립된 날이냐? 성립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취득 시기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거죠. 그럼 양도 시기는 뭐냐? 언제 양도일로 보느냐.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날을 얘기한다. 날, 일을 얘기하죠. 해서 성립시기 당황하지 마. 성립일을 언제로 보느냐?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 양도일을 언제로 보느냐? 이게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3가지 시기예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성립시기, 취득시기, 양도시기에 관한 것. 요 시기에 관한 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시기는. 그 중에 오늘 성립시기는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언제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그래서 성립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알면 되느냐? 때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봐요. 이름에 힌트가 꼭 나와. 취득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시험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아주 힌트가 나오잖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 2가지는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얘들은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
우리가 재산세, 패밀리라고 얘기했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 재산이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또 뭘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또 뭘 내야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일단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1년 중에, 잘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 재산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일일이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산 가진 사람은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하겠습니다. 그 기준일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기준일. 요거는 1년 중에 하루를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고정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재산세 걷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를 걷겠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6월 1일이야. 그러면 5월 말까지 잔금 받고 팔았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6월 1일 날 있어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매도인, 파는 사람은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받고 싶어 해요. 그래야 올해 재산세 안 내니까. 근데 거꾸로 매수인, 사는 사람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주고 싶어. 그래야 매도인이 올해 재산세를 내는 거니까. 이것들을 공인중개사들이 중간에 조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올해 재산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비싼 거다 그랬으면은 종부세까지 걸려 있는 거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6월 1일 날 있나 없나, 이게 포인트죠. 근데 과거에 하나 유치하게 나왔어요. 유치하게 나온 거. 여러분은 딱 봐서 유치한가 안 한가 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5월 5일 날 매도를 했어. 매도인, 매수인. 5월 5일 날 잔금 받고 넘겼어. 5월 5일 날 끝. 그러면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될까? 을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 나요? 그런데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 5월 5일 날 매매가 됐을 경우에 갑은 1월부터 5월 5일까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을은 5월 6일부터 재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표정 봐. 맞는 것 같은데? 재산세는요, 보유 기간별로 부담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도 아니면 뭐예요? 6월 1일 날 있다. 그럼 올해 1년분 재산세 내야 되는 거야. 올해 없다. 그럼 얘는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내야 돼? 을이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용어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처럼 얘가 5월 5일까지 갖고 있으니까 얘는 5월 달치 얘는 부담하고 나머지 얘가 부담하고,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재산세는 두 사람이 논아서 부담하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되는 날을 언제로 잡는다? 6월 1일 날.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는 다 필요 없어. 6월 1일 날 누구 명의로 돼 있냐? 그 사람한테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이런 거 나오면 표정이 되게 어렵네, 이게 아니에요. 재산세는 나눠서 부담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된다. 그 기준되는 날을 몇 월 며칠? 6월 1일 고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재산세는 재산이 기준이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야. 근데 주민세는 뭐냐? 바로 사람이 기준이야. 그럼 재산은 뭘 보고 보느냐? 등기부 갖고 보는 거고,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주민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날짜가 과세기준일이 됩니다. 그럼 얘도 뭐냐, 재산세처럼 야, 요 날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성인이면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게 주민세야. 그게 과세기준일이야. 요것도 고정이죠. 몇 월 며칠? 7월 1일. 그러니까 재산은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고, 주민세는 몇 월 며칠? 7월 1일 기준이야. 그럼 똑같아. 해도 7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이전에 말소가 됐다. 7월 1일 날 주민등록표에 없어. 그럼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돼. 6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럼 주민세 올해 거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씩 내나? 10,000원씩 내나? 지역별로 6,000원, 1년에 6,000원 내는 분도 있고 10,000원 내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균등분이라고 해서 지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내고 해서 주민세다 그랬으면은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 7월 1일이다.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일, 8월 1일 두 개 돼 있다가 7월 달로 통합이 됐습니다. 공부하기 편하라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7월 1일.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다 그러면 부가세를 뜻하는 거. 이게 좀 어렵죠. 그럼 부가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죠.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왜냐? 딸리 내기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봐요.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야, 딸리 내기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것도 좀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엄마가 이름이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다는 걸 통일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지방교육세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뜻은 엄마란 얘기야. 엄마가 외국인 엄마야. 이름이 길어.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은데 엄마가 짧아. 본세야. 나머지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들을 어떤 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어떤 건 본세 이렇게 하지 말고 의자 앞에가 괄호야. 의자 앞에가 괄호 엄마란 얘기야. 의자 앞에가 엄마야. 왜 그러냐? 엄마는 절대로 틀리게 나오질 않아요. 의 나오면 얘는 다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인데 이걸 틀린 지문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다. 딸린 애기구나. 얘는 결정권이 없어. 엄마의 의 앞에가 엄마다. 엄마는 틀리게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좀 전에 배웠어요.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와. 잘 보세요. 바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만 나왔다. 농어촌 특별세만 나왔다 그랬으면은 쉽게 해서 농어촌 특별세 끝 이렇게만 나왔다. 그랬으면은 엄마가 안 나왔죠. 딸린 애기죠. 이럴 때는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엄마가 나와. 엄마가 뭐가 되는 거죠? 본세. 얘는 틀리게 안 나와. 그러니까 부가세가 나왔다 그러면 괄호 안에가 의 앞에가 엄마란 얘기야. 따라서 얘는 틀리게 안 나와.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런데 지금처럼 콕 찍어서 취득세 부과되는 엄마가 나왔죠? 엄마가 나왔으면 얘는 결정권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이렇게 보면 돼. 엄마가 취득세야. 아기가 농어촌 특별세야. 둘이서 점심때 시장을 갔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럴 때 엄마는 순댓국을 먹고 싶어 해. 아기는 돈가스 먹고 싶어 해. 결국 두 사람은 어디로 갈까? 순댓국밥. 엄마 결정권이니까. 따라서 엄마가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엄마가 결정권이지 얘는 결정권이 없어. 그럼 얘는 정답이 뭐냐? 얘처럼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도 정답이 되는 거고, 엄마의 하니까. 또 하나는 엄마가 직접 나왔으니까 엄마가 취득세야.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이 된다? 취득하는 때 성립된다. 이것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 이해 가시나? 엄마가 안 나오면은 무조건 답은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하나뿐이 없어. 근데 취득세라는 엄마가 나왔을 때는 엄마만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엄마니까 본세의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도 정답이 되는 거고, 콕 찍어 엄마가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취득하는 때. 얘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에 가나요? 아니야. 요번엔 뭐가 있느냐? 요거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그럼 얘는 정답이 본세의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도 정답이고, 엄마가 누구야? 종부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엄마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차이에나? 엄마가 안 나오면 무조건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하나뿐이 없어, 정답은. 근데 엄마가 나왔을 때는 엄마 성격도 답이 되는 거고,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요즘 출제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재산세. 요거부터 보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지방교육세. 엄마가 안 나왔죠? 엄마가 안 나왔으면 얘도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엄마는 외국인이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 앞에는 신경 쓰지만 그냥 엄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엄마가 나왔어. 그럼 얘는 결정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얘는 답이 뭐냐? 첫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정답이고, 두 번째는 엄마에 대한 거. 엄마가 언제 성립이 돼? 과세 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경우 이해가나? 부가세만 나왔을 때는 답이 하나뿐이 없어.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딸리 내기만 나오면 답은 똑같아.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런데 엄마가 따라다녔다 그랬을 때는 엄마의 성립 시기가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경우 이해 갑니까? 요건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선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엄마라는 개념, 딸리내기라는 개념. 딸리내기는 우리가 두 개 배웠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알아둬야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것은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수시부가의 뜻이 뭐야?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야. 이건 뭐냐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산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해볼까요? 재산세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고지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올해 받으셨나 모르겠지만은 7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
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 재산세는 1년에 7월 아니면 9월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이 아파트가 3채야. 근데 실수해서 고지서를 2개만 보냈어. 3개 보내야 되는데 하나가 누락됐죠. 그 누락된 걸 뒤늦게 알았어. 9월 지난 다음에. 그럼 야,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7월 9월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고지서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누락이 됐어.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11월 달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거둘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부과라고 얘기하죠. 수시부과. 또 하나 얘기를 하나 잠깐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있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미리 공부합니다. 얘는요. 얘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 합격하셔갖고. 그럼 소득세 내야 되겠죠. 요거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돼. 근데 다른 분들은 다 5월까지 기다려줘.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이럴 때 왜 이분만 따로 지금 걷냐 이거야. 어떨 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과할 사유는 점잖은 표현이야. 이건 우리끼리 표현은 뭐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바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5월까지 기다려줘. 근데 이분은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부과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그래요? 수시부과. 수시부과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가끔 나옵니다. 왜냐? 소득세는 5월에 정해져 있잖아, 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이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걷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시부과. 그 다음에 요 2개 중에서 소득세는요,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시험에 성립 문제가 나오면 꼬박꼬박 나오죠. 자, 보죠. 소득세로 나오든 종합소득세로 나오건 양도소득세로 나오건 소득세로 나오건 다 똑같습니다. 소득세는요, 명심해야 될 게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것. 과세기간은 뭐냐? 금방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소득세 과세기간은 앞으로도 자꾸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1년이에요, 1년.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벌은 것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소득세죠. 그러면 이거 답이 나오네. 이거 봐. 소득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득을 계산해야 되느냐? 이게 과세기간이에요. 과세기간은 몇 년? 1년. 1월부터 12월. 그럼 여러분이 따져봐요. 1월 1일 날 사업장 문을 열면서 야, 1월인데 야, 올해나 계약서 200건 쓸 거야. 세금 내야지. 이래요? 아니죠. 12월 말에 문을 잠그면서 야, 1년간 나 계약서 많이 썼구나. 나 세금 내야지. 따라서 과세기간이 시작할 때예요? 끝날 때예요? 끝날 때 성립이 되는 거지. 왜? 기간이 끝나야지 계약서 얼마 썼나 나타나잖아.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정답이 되고 콕 찍어 12월 31일도 정답이 되는 것.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고 하느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많이 틀리게 내요. 옳게는 잘 안 나와. 틀리게 나오지. 그럼 틀리게 나올 때 단골 메뉴. 소득세는 소득자를 꼭 집어넣어. 그럴듯해 배잖아. 소득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어요. 소득세가 문제 나왔어.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면 왠지 그럴듯해 뵌다는 얘기죠. 이게 틀리게 제일 많이 나와. 왜? 과세기간이 연결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미리 기출문제 답 찾을 때 소득세에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소득세에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은요, 실수 거의 없습니다. 내년 시험 볼 때도 이거 나올 때 됐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요. 다시 한번. 성립시기가 나왔을 때 소득세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틀리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틀리게 나올 때는 뭐냐? 그럴듯해 보려면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면 왠지 시험 볼 때 맞는 것 같아. 소득세에서 소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된다는 것. 과세기간은 몇 월 며칠이다? 1월부터 12월 말이니까 끝날 때 성립하죠. 성립의 뜻 이해 갑니까? 1월 1일 날은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세금 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1년 끝났을 때, 야, 1년간 나 계약서 많이 썼구나. 세금 내야 되겠네. 끝날 때 성립된다.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이 공부하는 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다. 소득세인데. 그럼 또 힌트가 나와. 중간예납이래, 중간예납. 그럼 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이죠. 중간예납이다 그러면 중간예납 기간. 그럼 기간이 중간이니까 과세기간은 1년 끝, 중간은 6개월 끝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것도 문제야. 중간예납기간은 중간이란 얘기죠. 이것도 저번에 한참 웃었는데 그럼 앞에 6개월이에요? 뒤에 6개월이에요? 별거 아닌 건데 정색을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중간인 거는 1월부터 6월까지가 중간이에요. 말일까지는 당연히 있으니까 중간예납은 6개월이에요. 그럼 중간예납 기간인데 1월 1일 날 나 6개월 동안 계약서 몇 장 쓸 거야 이래요? 아니죠. 6월 말에 야, 나 6개월 동안에 많이 썼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도 정답이고 콕 찍어 몇 월 며칠도 정답이다. 6월 30일도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 중간예납기간은 6개월. 언제? 끝나는 때. 끝나는 때도 정답이고 12월 말, 6월 말도 정답이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최근 문제에는 12월 말, 6월 말 콕 찍어서 얘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532쪽에 10번 상속세. 여기 간단합니다. 상속세 언제가 되느냐? 상속이 개시되는 때. 좋은 편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건 돌아가신 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점잖은 표현으로 상속은 상속 개시되는 때. 그 다음에 증여세는 여기 봐요.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세금 몇 번 낸다고 그랬어? 2번.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죠. 상속세도 그렇고.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얘는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세금 2번 내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는 거야.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내느냐? 취득하는 때.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 받는 사람이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자를 꼭 집어넣어줘요, 문제에서. 여러분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말이 꼭 들어간다는 얘기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증여받으면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 언제?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취득하면은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된다는 것. 누가? 받는 사람이. 어떨 때?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인지. 인지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첨부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끝. 근데 계약서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인지세는 매매계약서를 연상하면 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다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앞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세는 소유에 관한 거 위주로 나오니까 몰라도 돼. 앞에 그냥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요 1년에 몇 번 냅니까? 2번 내요.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그럼 만약에 6월이다 그러면 6월 1일이라고 콕 찍어 나오겠지만 2번 나눠내니까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이 된다는 것. 6월이다. 6월 1일. 12월이다. 12월 1일. 2번 내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해요. 왜? 자동차세는 원래 6월달, 12월달 2번에 나눠내는데 1월달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깎아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동차세는 1월달에 한 번 내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세법상 납기는 2번이에요. 6월달에 12월달에. 자동차세 납기. 납기라는 것은 납부기간 줄여서 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법도 줄임말을 많이 써요.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서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 요게 최근 나온 문제에서 틀리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인데 10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근데 이것도 틀려. 일자만 알고 있으니까 1일인지 10일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면허세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6,000원을 6만 원으로 한번 이번 모의고사 때 내볼까 합니다. 틀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미리 내가 몇 달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나오면 아마 꽁시렁대고 난리 날 거야. 왜? 이거랑 똑같잖아. 1일인데 10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6,000원이면 6만 원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그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욕 나한테 뒤지게 할 거야.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얘도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온 거. 기출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한번 보고 나면은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그죠? 그냥 아예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대범해져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돋고 막 그래. 한 개 틀렸다. 한 개 차이가 났다. 이건 눈에 불을 밝힙니다. 한 개 정도 틀렸다. 차이가 났다. 그럼 저도 나서서 어떻게 이의 신청 될 만한 걸 찾고 그러죠. 왜? 한 개니까. 근데 두세 개가 차이가 났다. 이건 좀 전부 인용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피 튀겨.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 오로지 내가 두 개니까 이거 어떻게든 맞춰야 돼. 그럼 이의 신청 되지 않을 것도 자꾸 끌어오게 되고 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 우기는데 도와줬다. 넌 내 영원한 친구야. 내가 삼겹살 사줄게. 거기에 대해서 요것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의 신청 될 만한 게 아닌다. 그러면 재수 없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 사춘기 같은 거예요. 요번에 이런 얘기는 민감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세법상에 지금 이의 신청이 2-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욕먹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될 만한 거 있으면 내 강의 도중이라든가 시험 보고 나오면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이번엔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 나온 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 다 풀어봤는데 거기는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많이 판단가 그런 말이 없으면 한 번 판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요게 시험에 이의 신청이 나와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낸다고 그랬죠. 추가로.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지문 찾아라. 그럼 얘가 옳은 거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종부세도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지문이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의 신청 들어가는 게 뭐냐? 납세, 종부세는 다 내는 게 아니지 않냐?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기준 가격을 초과한 걸 갖고 있어야 내는데 기준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 아니냐?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하자 하고 이의 신청 나왔는데 넓은 의미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래요. 기준 금액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건 정답 없음이라는 건 조금 인용될 확률이 적지 않겠냐. 2문제 지금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몇 개 차이가 난 분들이 나보고 섭섭해 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건데 기대를 너무 많이 가셨다가 나중에 실망 더 세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이의 신청은 했지만은 인용될 확률은 좀 적지 않겠냐. 제가 욕먹어도 싸겠지만은 되면은 좋은 건데 괜히 안 될 걸 또는 확률이 적은 걸 오로지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다 각하가 되면은 그 실망은 배가 더 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예 인용이 된다. 내가 이의 신청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데 그냥 하늘에 또 욕먹을 짓인데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인용될 확률이 적지 않겠냐. 그 마음을 좀 비우고서 내년 시험 대비를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과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재판 들어갔어. 이의 신청이 안 돼갖고 재판 들어갔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해서 다음 연도 원서 접수할 때 또는 원서 접수 지나고 그게 인용이 됐어. 그것 때문에 한계가 구제가 돼갖고 합격자가 무대기로 생겼어. 그러면 원서 접수한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기분 좋다 나쁘다? 엄청 좋은 거야. 그런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그 다음에 학원도 똑같아요. 떨어졌는지 알고 포기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학원 접수했어. 학원 접수를 했더니 고생을 또 했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또 공부 진짜 열심히 이번에 꼭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이 돼서 합격 구제가 됐어요. 학원비를 돌려줘야 원칙인데 학원도 또 그러지 않으니까 돌려준 데도 있고 안 돌려준 데도 있고 안 돌려줘도 기분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좀 이제 손해본 듯 느낌은 같지만 합격하면 좋은 거지 뭐. 다 용서해 준다니까 너그러워져. 이렇게 여태까지 몇십 년, 3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15회 때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했어요. 1%도 안 됐어 합격률이. 전국에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전세버스 대절해서 항의하는데 농성장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서 몇 달 뒤에 재시험을 봤어요. 처음으로 추가 시험이 있어. 15-1회. 이때도 피해본 분 많죠. 공부 잘했던 분들이
실제 시험을 처음 보고 나서 난 될 줄 알았더니 점수가 터무니없이 나왔다. 이건 내가 자질이 없나 보다 하고 추가 시험을 포기했어.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이구 하늘이 지금 기회다. 포기했었는데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났었는데 한번 또 해보자. 열심히 했어. 몇만 명이 합격이 됐죠. 추가 부재가 됐어. 이럴 때 내가 보면은 학원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로 무료로 해준 데도 있어요. 그때는 오전반, 야간반은 저기 수강료 내고 들어와야 되고 학원 운영해야 되니까 오후반을 새로 만들어서 무료로 몇 달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자가 몇만 명이 나온 거죠. 그것도 최초 추가 시험. 근데 거기에 나는 실력이 많이 나왔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뿐이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꽤 됐어. 이분들이 봤으면 무조건 붙었죠. 근데 그분들이 충격을 먹어서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추가 시험에 합격했거든. 나는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게 한 4, 5년 가더라고. 공부를 안 해, 그분들이.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오시냐면 20회부터 슬슬 나오셔요. 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너무 많거든. 명의를 갖다가 딴 사람 거로 올려놨는데 허구한 날 술 먹고 와서 나 그만둘래, 내 이름 내려 아니면 스스로 더 줘. 이게 무지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뒤에 할 수 없이 나와서 배우면 나중에 상담할 때 이렇게 사실 내가 이랬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5년 걸리더라고요. 5년. 좀 일찍 배운 분도 있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중개사 시험이죠.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거는 될 때는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거의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큰 기대치, 되면은 다 좋은 거니까 이미 이의 신청 됐으니까 이제부터 하늘의 뜻이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열의를 갖고 있다가 실망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온 분들이나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죠. 이번에 수능시험도 이의 신청이 400 몇십 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인용이 될 건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달라. 이분은 1번이 이의 신청이고 저분은 5번이 이의 신청이고. 그러니까 서로마다 자기가 기대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기대만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 너무 기대치가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항상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죠. 시험 보기 전에도 그랬어요. 문제 오타 나오는 게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100일 기도.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맞으면 좋은 거니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너무 또 외골수록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하면 더 마음이 아프실까 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끝! 여러분한테도 하는 얘기고, 오케이? 그러니까 힘내면 돼. 아예 빵점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덤덤해. 꼭 한두 개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피를 말리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2개씩만 여유 있게 더 맞아. 2개씩만 다. 공법도 2개라 하지 말고 60점에서 2개씩만 다 맞아. 여유 있게. 그럼 합격이죠. 채점해 보니까 다 60개에서 다 넘었어. 2개씩이. 합격인가 알아. 근데도 발표 때까지 잠이 안 와. 점수는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기우가 있어. 번호 하나씩 밀렸은 건 아닌가. 이름 안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걱정을 스스로 해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점수 나왔으면 딱점이 됐다 하더라도 편하게 기다리라 이게.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 걱정을 사지 말라 이게. 제 말 이해가요? 그만큼 탈모증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상 걱정을 달고 살아. 딱점이라도 점수 됐으면 된 거야 이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왜 밀려 쓰지 않았나? 뭐 마킹 안 한 게 있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점수는 어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개 점수니까. 이렇게 항상 해야지 한 달간가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발표 때까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젠 항상 내가 앞으로 할 일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점수 나왔다. 그럼 앞으로 살 길 이것저것 배우러도 다니고 하면 되는 거고. 점수가 좀 안 됐다. 내년에 꼭 붙어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이 세상 편합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속상할 수가 있겠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나는 이해해. 근데 공단은 이해를 못해. 그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확정. 확정이다 그랬으면은 요건 간단하게 확정까지만 오늘 할 건데 이거죠. 확정은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얘는 간단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있죠? 신고납부라는 건 내가 신고서를 작성해. 내가 신고서 작성하면 금액도 내가 결정하고 세금도 내가 결정하죠. 따라서 내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 확정이 된다. 취득세, 내가 취득세 계산해야 돼. 요즘은 위텍스나 이런 데 보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액만 쓰면 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텍스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는 게 지장이 없어요. 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게 특별히 없으니까 갖다 금액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와.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내가 이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세무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거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해도 관계는 없다는 것. 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 언제?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정부부가, 부과라는 건 고지서 나오는데 고지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고지서에 보면은 세금의 이름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내라. 100만 원짜리 고지서다. 100만 원이란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 정부라는 건 국세는 국가가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왔다. 이건 국가가 결정한 거고, 재산세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거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은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그러나 고지서 날라오는 건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라는 말도 맞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맞고 과세관청이다 이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고지서 날라오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맞고 그 다음에 정부도 맞고 과세관청도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자동확정은 안 나온 지가 무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이 됐는데, 자동확정은 뭐냐? 신고할 필요도 없어. 고지서도 안 날라와. 그 자리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대표적인 거 인지세. 인지세다 그랬으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첨부하죠. 이건 거래가액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얼마짜리 계약서야? 1억. 그러면 얼마짜리 인지 붙여야 돼요? 100만 원. 그럼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자동확정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지하면 생각나는 거.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원서, 필기시험 원서 접수할 때 인지가 얼마짜리 정해져 있죠? 접수할 때 일종 보통이요? 하고 얼마예요? 네, 4만 원이요. 알았어요. 신고하고 올게요. 이래요? 아니죠. 얼마예요? 4만 원? 집에 있을게 고지서 보내주세요. 아니죠. 그 원서 쓸 때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확정은 성립과 동시에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다. 근데 여태까지 시험에서 자동확정은 계속 안 나왔어요. 작년에
성립시기와 확정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신고납부하고 정부부가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자동확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끝, 끝, 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성립시기, 때. 그 다음에 금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확정. 마지막 어떻게 해야 이 의무가 없어지느냐? 소멸사유. 소멸사유도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만은 532쪽에 반괄호 3번 소멸사유 나와 있죠. 요 소멸사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까 합니다. 왜? 핑계김에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멸사유하고 취득세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멸사유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어때요? 오늘 한 거 이해들은 가시나? 한 번 더 해드려? 집에 연락해. 오늘 밤샌다고. 오늘 한 것들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기출된 것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해서 오늘은 조세총론 중에 소멸사유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엔 조세총론 마무리하고 취득세 일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을 분철하니까 너무 가볍고 좋죠? 이것만 달달달달 1년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많아질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